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아무리 건강하게 먹어도 혈당은 높고 피부는 칙칙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매일 수십 명의 고령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임상에서 직접 목격한 믿기 어렵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60대 후반의 김영숙 환자분을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고 식단 조절도 철저히 하시고 매일 산책도 하셨는데도 공복 혈당이 180을 넘나들었어요. 얼굴은 늘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소연하셨죠. 혈압약, 당뇨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셨지만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석 달 후 재진 때 그분의 혈당은 90으로 떨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자연의학 프로그램에서 아침 소금물에 대해 듣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해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의사로서 과학적 근거 없는 민간요법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영숙 환자분뿐만 아니라 그 후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환자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고 본격적으로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변화였다는 것을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노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포막입니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세포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세포막은 마치 집의 문처럼 필요한 영양소는 안으로 들이고 노폐물은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세포막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이에요. 마치 부드러운 고무풍선처럼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60대를 넘어서면서 이 세포막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듯이요. 세포막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세포 안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이것이 바로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겪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열심히 건강식품을 먹고 비타민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해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예요. 영양소가 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포 안에 독소가 계속 쌓이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굳어진 세포막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녹인 물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에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손가락 2개로 집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약 0.5g에서 1g 정도를 녹여서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왜 하필 소금물일까요? 우리 몸의 체액, 그러니까 혈액이나 림프액, 세포액은 모두 약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닷물 농도의 약 4분의 1 정도예요. 우리 인류가 태초의 바다에서 진화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우리 몸이 염분을 필요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제는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소금이 대부분 정제염이라는 점입니다. 정제염은 염화나트륨만 99% 이상 함유하고 있어요. 천연 미네랄은 거의 제거되었죠. 반면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80여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이런 천연 소금을 물에 녹여 공복에 마시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소금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즉시 소화효소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밤새 쉬었던 위장이 깨어나면서 소화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둘째, 소금물 속의 미네랄이 장벽을 통해 흡수되면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미네랄들이 혈액을 타고 전신의 세포로 전달되면서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치듯이 굳어있던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셋째, 적절한 염분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세포 안팎의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영양소는 세포 안으로,
노폐물은 세포 밖으로 순환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증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박철수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고 최근 몇 년간은 당뇨까지 생겨서 두 가지 약을 복용 중이셨어요. 특히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얼굴이 퉁퉁 붓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죠. 저는 이분께 아침 소금물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단, 고혈압 환자분이시니까 소금의 양은 더 적게 0.3g 정도만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꼭 천일염을 사용하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 후 재진 때 박철수 환자분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요. 그리고 얼굴이 덜 붓고 소화도 잘 돼요. 혈압을 재보니 이전보다 10에서 15 정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약을 끊은 건 아니지만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거죠. 가장 놀라운 건 석 달 후였어요. 공복 혈당이 15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본인이 몸이 가볍고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전기적 신호로 소통합니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세포가 수축하고 심장이 뛰는 모든 과정이 전기적 신호를 통해 이루어져요. 이 전기 신호를 만드는 게 바로 전해질, 즉 이온입니다.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같은 것들이죠. 나이가 들면 이런 전해질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세포막이 굳으면서 이온의 출입이 원활하지 않게 되죠. 아침 소금물은 이 전해질 균형을 다시 맞춰줍니다. 천연 소금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세포 안팎의 전기적 균형을 회복시켜요. 그 결과 세포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해져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 효소 분비가 원활해져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효과는 해독작용입니다. 소금물은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돕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하루에도 5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을 처리하죠. 밤사이 우리 몸에서 생긴 독소들을 간이 처리하는데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이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금물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면서 간에 쌓인 독소들을 함께 배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아침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배변 활동이 원활해졌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신장 기능도 개선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이 신장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제염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적절한 양의 천연 소금은 오히려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는데 이때 적절한 염분 농도가 필수적이에요. 소금물이 혈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면서 신장이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0대 후반의 이미경 환자분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만성적인 피로와 소화불량 그리고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셨어요. 얼굴이 항상 칙칙하고 다크서클이 심했죠. 피부과 치료도 받아보고 한의원에도 다녀보고 비싼 건강식품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께 아침 소금물과 함께 생활습관 몇 가지를 조언해 드렸어요. 2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눈에 띄게 피부가 맑아져 있었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선생님, 제가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배설기관입니다. 간과 신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독소들이 피부로 나오면서 여드름, 뾰루지,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 소금물이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니까 자연스럽게 피부로 나오는 독소가 줄어든 거죠. 게다가 세포 단위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피부 세포의 재생도 빨라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이 방법을 오늘부터 딱 2주일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2주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다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일반 식탁용 정제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천일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또는 켈트족 바다소금처럼 천연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사용하세요. 마트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결코 아까운 투자가 아닙니다. 둘째,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주고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합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 그러니까 40도에서 50도 정도가 적당해요.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이 온도의 물이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소금의 흡수도 도와줍니다. 셋째, 소금의 양은 본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일반적으로 물 200ml에 소금 0.5에서 1g이 적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냐고요? 손가락 2개로 살짝 짚는 정도? 또는 티스푼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물맛이 살짝 짭조름하게 느껴지면 됩니다. 만약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0.3g 정도로 줄이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해요.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세수하기 전에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복일 때 위장이 가장 잘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소금물이 위와 장에서 충분히 흡수되고 해독작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켜지 마시고 조금씩 음미하듯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쉬고 이렇게 5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60대 중반의 최순자 환자분은 정말 극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은 25년간 당뇨병을 앓아오셨고 최근 몇 년간은 당화혈색소가 8.5를 넘나들었어요. 의학적으로 8 이상이면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발끝 감각이 둔해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었죠. 약을 열심히 드셔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께 기본 약물 치료와 함께 아침 소금물 요법을 권했습니다. 동시에 식단도 조금 조정하고 식후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라고 조언했어요. 석 달 후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져 있었어요. 공복 혈당도 160에서 120 정도로 안정되었고요. 환자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2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여요. 제가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계속 꾸준히 하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실제로 6개월 후 그분의 당화혈색소는 6.5까지 떨어졌고 의사로서 처음으로 약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분이 삶의 의욕을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당뇨병에 인생이 지배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당뇨병의 핵심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세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 세포가 반응하지 않을까요? 바로 세포막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아무리 인슐린이 많아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혈당이 높은 겁니다. 아침 소금물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면 인슐린 수용체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되죠.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소금물 속의 마그네슘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크롬은 포도당 대사를 촉진합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가 당뇨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혈압도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고혈압의 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정제염의 과다 섭취가 문제인 거예요. 천연 소금은 오히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연 소금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나트륨의 부작용을 상쇄시키기 때문이에요.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는 거죠. 사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런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아침에 소금 한 숟가락이만 가지 약과 같다는 말이 있었어요. 또 조염만약이라 하여 아침 소금이 만가지 약보다 낫다는 뜻의 한자 성어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는 몰랐지만 경험적으로 아침 소금의 효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지혜를 현대의학의 언어로 다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째, 심각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신장이 염분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면 체내에 염분이 축적되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부전이 있는 경우,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염분을 섭취하면 부종이 심해질 수 있어요. 셋째, 심한 고혈압으로 약을 3가지 이상 복용 중인 경우, 이런 경우는 염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체액량이 증가하고 호르몬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염분 섭취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분들에게 아침 소금물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분, 피부가 칙칙하고 트러블이 잦은 분, 변비로 고생하는 분, 혈당이나 혈압이 경계선에 있는 분, 원인 모를 부종이 있는 분, 수면의 질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50대 초반의 김민수 환자분은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하루 종일 몸이 천근만근 같다고 하셨죠. 회사 일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영향을 받고 우울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기능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분께도 아침 소금물을 권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주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덜 무겁고 오전 시간에 집중력이 좀 나아진 것 같더래요. 한 달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느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3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만성 피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예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곳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면서 만성 피로가 생기는 겁니다. 아침 소금물 속의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은 미토콘드리아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이 미네랄들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 생산 과정을 도와요. 마그네슘은 ATP 합성에 필수적이고 칼륨은 세포막의 전이차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런 미네랄을 공복에 흡수하면 세포 안으로 빠르게 전달되어 에너지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어요.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당연히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건강 증진, 세포 기능 회복, 에너지 레벨 향상에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해 주세요.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저는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꼭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실전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금물을 마신 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팔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소금물이 온몸으로 더 빨리 퍼집니다. 둘째, 소금물을 마시고 20분 후에는 레몬물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더 마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해독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셋째, 아침 식사는 소금물을 마신 후 30분에서 45분 후에 하세요. 이 시간 동안 소금물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어요. 넷째,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과식하지 말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세요. 미역국, 된장국 같은 국물 요리가 좋고 현미밥에 나물 반찬도 좋습니다. 다섯째, 점심과 저녁에는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으로 간을 해서 드세요. 하루 종일 천연 미네랄을 공급받는 게 중요합니다. 60대 후반의 한영희 환자분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겨우 잠들어도 금방 깨고
낮에는 졸리고 피곤하고 그야말로 악순환이었죠.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부작용 때문에 오래 복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아침 소금물과 함께 저녁 마그네슘 보충제를 권했어요.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아침 소금물을 통해 꾸준히 마그네슘을 공급받으면서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되찾은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만성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복부 비만이 생기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아침 소금물 속의 미네랄은 부신 기능을 지원하여 코르티솔 조절을 돕습니다. 특히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 소금물과 함께 레몬 슬라이스를 띄워 마시라고 권합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부신 기능을 강화하고 레몬의 구연산이 해독작용을 도와주거든요. 맛도 훨씬 좋아지고 상큼한 향이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침 소금물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마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기미, 주근깨가 옅어지고 피부 톤이 밝아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둘째, 모발과 손톱이 건강해집니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윤기가 나고 손톱이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세포 단위에서 영양 공급이 개선되었다는 증거예요. 셋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감기에 잘 안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습니다. 넷째, 정신적으로 맑아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가 쉬워집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불필요한 체지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섯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저림 증상이 사라집니다. 70대 초반의 정태수 환자분은 말초신경병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발끝이 저리고 시리고 감각이 둔해서 걷기도 불편하셨죠. 이것은 당뇨 합병증의 일종입니다. 저는 이분께 아침 소금물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 복합체를 권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개선이 있었어요. 발끝 감각이 많이 돌아오고 걷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말초신경병증은 신경세포막의 손상 때문에 생깁니다. 소금물 속의 미네랄이 신경세포막을 복구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신경세포막의 구성 성분을 공급하고 비타민 B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켜 신경이 재생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아침 소금물이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포막 유연성 회복, 전해질 균형 회복, 소화 기능 개선, 간 해독 기능 강화, 신장 여과 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활성화, 에너지 생산 증가,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 수면의 질 개선, 피부 건강 증진, 신경 기능 회복, 혈당 조절 개선, 혈압 안정화, 그리고 전반적인 항노화 효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침 소금물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줍니다. 세포 수준에서 몸을 깨우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 하나를 더 공유하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송미자 환자분은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안고 계셨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만성피로, 우울증까지 약만 8가지를 드시고 계셨죠. 저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약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분께 종합적인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 중심에 아침 소금물이 있었어요. 동시에 식단을 조정하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권했습니다. 1년 후 정말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15kg 감소, 당화혈색소 8.3에서 6.5로 감소, 혈압 정상화, 중성지방 300에서 120으로 감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이 8가지에서 3가지로 줄었다는 겁니다. 환자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손주들이랑 놀이공원도 가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병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이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아침 소금물은 그 잠든 치유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 천일염을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을 조금 녹여 마시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아침이 상쾌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포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우리 세포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너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마음으로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시세요. 그러면 세포들이 반응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치료법을 봐왔습니다. 비싼 약, 최신 의료기기, 첨단 수술법들을 다 경험했어요.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아침 소금물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경험으로 알아온 지혜를 현대의학이 다시 발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믿으세요. 의사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아침 소금물은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이것을 계기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식후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주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만 건강해지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 이 정보를 나누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저는 오늘도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값비싼 치료, 복잡한 수술만이 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결심하세요. 나는 내일 아침부터 소금물 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가족과 함께 시작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훨씬 쉽고 즐거워요. 아침마다 가족들과 함께 소금물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 계획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자. 이런 작은 의식이 가족의 유대감도 강화하고 모두의 건강도 지켜줍니다. 그리고 변화를 기록하세요. 노트에 매일 자신의 상태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오늘 기분은 어땠는지, 소화는 잘 됐는지, 잠은 잘 잤는지, 에너지 레벨은 어떤지. 일주일, 2주일, 한 달 후에 돌아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실 거예요. 이런 기록은 여러분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도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아침 소금물로 건강이 좋아지더라도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필요합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확인하세요. 수치로 확인되는 개선이 여러분에게 더 큰 확신과 기쁨을 줄 거예요. 만약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아침 소금물을 시작하고 몸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약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하세요. 의사는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당장 댓글로 약속해주세요. 저는 내일 아침부터 소금물 한 잔으로 건강한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공개 선언을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2주일 후, 한 달 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변화를 공유해 주세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제 혈당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런 여러분의 생생한 후기가 다른 분들께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가족 단체방에 공유하시고 부모님께 직접 보여드리세요. 친구들과도 나누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 그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저는 항상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이어도 50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80이어도 활기차게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일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같은 천연 소금을 사용하세요. 정제염은 안 됩니다. 물은 따뜻하게, 양은 적당하게, 공복에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꾸준히 일주일, 2주일, 한 달, 석 달, 6개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장을 보러 가실 때 천일염 하나 사오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을 조금 녹여 마시세요. 그리고 여러분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세포들이 깨어나는 느낌,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꼭 다시 여기 돌아와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효과 봤어요. 건강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스토리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린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한 삶을 선택하세요.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는 여러분의 밝아진 얼굴, 건강해진 모습을 댓글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지금 댓글로 약속해주세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